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치는TV의 돈치는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8일입니다. 현재 오후 5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황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그냥 보합이었어요. 강보합. 코스닥이 1.46%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소외당했으니까 이 정도 오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키 맞추기 하겠죠. 전체적으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순환배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마감 전에 조금 밀리다가 외국인이 선현물 매수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모처럼 제약 바이오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이게 있어요. 밑에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 가까이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 문 대통령을 모시고 바이오 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및 기술 역량 강화 전략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에 대규모 투자하겠다고 그런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어요.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 생산 기지를 갖다가 착공하기로 하면서 오늘 급등을 연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감 시황 마치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 5시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시외가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시외는 크게 거래는 안 됩니다. 시외가 크게 거래될 때는 이제 옵션, 만기일 이럴 때 좀 거래가 많이 되죠. 전체적으로 크게 변함은 없을 겁니다. 6시까지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500여 개 상승을 했고요. 하락은 340개. 코스닥은 850개 정도 상승을 했고 하락은 400개밖에 안 했으니까 2배 정도 상승이 컸습니다. 선헌물의 외국인 포지션을 좀 보면요. 오늘 외국인은 거래소 한 1000억가량 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2500억가량 사주니까 이렇게 코스닥이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도 오늘도 800억가량 사가지고 계속 3조 원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로 롱베팅 한 거죠. 콜옵션도 콜옵션을 좀 팔았네요. 콜옵션을 갖다 오늘 많이 팔아가지고 콜옵션은 오히려 이제 하방으로 숏 베팅이 됐고요. 풋옵션은 다시 또 상방으로 늘렸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 또 그렇죠. 장중에는 또 조금 올랐었는데 오늘도 또 떨어졌습니다. 한줄이. 역외에서도 1103원 정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조금 오르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등 떠밀려서 와서 무조건 사야 되겠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노려야 됩니다. 외인들이 이렇게 뭉탱이로 거래소 사다가 코스닥 사니까 코스닥이 더 좋아졌죠. 이제 또 뭐 코스피를 얼마 전까지 많이 샀으니까 이제 코스닥 산 거니까요. 계속 순환매로 왔다 갔다 시속 게임 하듯이 하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시장 지도 좀 볼까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모처럼 조정을 받았습니다. 1.37% 조정을 받았고요. 전기전자들은 다 그렇죠. 또 쉬어가야죠.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9% 올랐는데 오늘 안 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화학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테슬라 소식도 있고 해서 2차전지 쪽도 좋았고요. 그동안 또 조금 소외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다 좋았습니다. 의약품도 당연히 좋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닥도 말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이 좋았고요. 이제까지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제약 쪽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만 IT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이쪽은 쉬어주는 느낌이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아침에 올려드리는 자료 있죠? 장 시작 전에 항상 올려드립니다. 커뮤니티의 굿모닝 뉴스레터. 오늘은 유니테스트와 자화전자를 올려드렸고요. 자화전자는 그저께 또 구독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오늘 또 자료가 나와가지고 올려드렸고요. 오늘의 메인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DDR5의 본격적인 확대로 본업인 D램 버닝 장비의 수주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가 어제가 기준이었죠. 24,600원에서 32,000원까지 해갖고 목표 주가 대비 계율이 30% 정도 되었습니다. 발행 기간은 DB 금투였고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 오늘자 DB금융투자에서 발간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목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노래도 있죠. 나쁜 건 다 지나갔고 좋은 건 넘친다 라는 말이고요. 나쁜 건 뭐냐면 이번에 영업적자 11억 원을 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SK 하이닉스가 중국 우시향 D램 버닝 장구 공급이 4분기로 지연되면서
또 SSD 테스터 및 태양광 소모품 일부만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건 넘친다. 이건 먼저 무슨 말이냐면 내년부터는 실적 매출액이 여기서가 2,832억, 또 영업이익이 611억 원으로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잡아놨어요. 이유는 DDR5의 본격적인 확대로 본업인 D램 버닌 장비 수주가 증가할 것이고, 미국 고객향 낸드 장비 본격 양산이 될 것이고요. 중국 고객향 D램 장비가 또 수주가 될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국내 대기업향 신규 태양광 사업 진출 등의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당연히 DDR5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 이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페브로스카이트 신물질을 지금 입히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상용화 되는 게 중요하겠죠. 요거는 꿈이고요. 요거는 현실입니다. DDR5로의 전환이 되면 전공정 장비는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는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후공정 장비, 테스터라든가 또 패키징이라든가 이쪽에서 수혜를 받거든요. 당연히 소켓 장비도 수혜를 받고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는 1차는 페브로스카이트와 다른 것 때문에 같이 올랐지만 2차는 또 DDR5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때가 DDR5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페브로스카이트 그런 바람이 불고 팍 떴어요. 1차 상승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사입니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사모펀드가, 그죠?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이 지금 발을 담그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 채널만의 특징이죠. 추정 EPS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년이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올해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 내후년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더라도 그 기저효과 빼더라도 지금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67% 정도 상승을 해요.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연평균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69%, 거의 70% 육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저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년, 22년 요 CAGR은 빼더라도 요걸로만 하더라도 지금 이 회사는 매출액과 EPS의 성장률이 연평균 67%, 69%, 70%까지 가까이 육박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굉장히 성장률, 그로스가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22년 포워드4를 땡겨간 걸로 가정을 한다면 현재가가 이 정도 되죠. 중간 가격까지만 가더라도 32,800원대만 가더라도 현재가보다는 31% 정도 더 상승 여력이 남았다. 만약에 좀 더 오버해서 최고가까지, 그러니까 퍼 10을 준다면 41,000원까지도 열려 있는 겁니다. 제가 DDR5는 항상 주시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처음에 DDR4에서 5로 넘어가는데 침투율이 10%, 20% 언더일 때 훨씬 더 주가가 뜹니다. 그죠? 주가는 1년 혹은 2년 후에 EPS를 땡겨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번에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DDR3에서 4로 바뀌던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DDR 막 처음에 바뀐다고 할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보통은 2배, 아무리 못 올라가는 종목도 2배, 크게는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유닛 테스트 이제 겨우 출발해갖고 한 20-30m 정도, 100m 달라기로 따지면 한 30m 정도 왔을까요?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페브로스카이트라는 태양열, 태양광, 신물질까지도 지금 좀 선두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꿈입니다. 물론 꿈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DDR5로도 얘는 여기서 이만큼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 주시하세요. 다음으로는 자화전자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발행을 했고요. 내년에 매출액이 30.4% 증가하고 OIS, 손떨림 방지 기능 액추에이터가 점유율을 증가할 것이라는 거, 실제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추정한다. 올해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발행된 대신증권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변화는 시작됐다. 3분기 매출 증가에 주목하라. 이런 뜻이고요. 계속 적자가 지속입니다. 근데 3분기까지 매출이 늘었던 이유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그리고 고객사 내 점유율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손떨림 방지 보정 부품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 회복으로 OIS 평균 공급 단가 ASP의 상승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내년에 주당 순이익이 11.3% 정도 이 회사에서 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가 2만 원을 측정한 것은 고성장기 평균 밴드 적용을 했나 보네요. 네, 본업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OIS랑 AF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그쪽은 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텐셜이 요거죠. 전기자동차의 전장 부품인데 PTC라고 히터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하고 달려갖고 발열기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PTC라는 히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는 차는 엔진에서 열이 나면 그 열을 갖다가 땡겨와가지고 히터를 틀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열 나는 데가 없어요.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PTC라는 히터가 따로 필요한데 요게 이제 슬슬 매출 좀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포텐셜까지 더해지면 회사가 뭐 긍정적으로 앞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소개 한번 시켜드릴 업체를요. 다날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날이 휴대폰 결제하고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하는 겁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 그래가지고 전자지불 결제 대행, PG사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 PG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이 회사가. 그래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통합 결제하고 인증 플랫폼 다모음도 지금 런칭을 했고요. 중요한 게 또 블록체인 기술 업체하고 또 렌탈 플랫폼 업체에 전략적 투자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이 회사의 꿈이 되겠고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결제 최대 수혜주로 우리가 봤었는데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컨택 시대가 되더라도 한번 이게 온라인으로 재미 들리고 결제가 돼버리면 계속 그걸 써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휴대폰 결제 PG 업체로도 이 회사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면은 국내 PG사 중에서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가상화폐, 간편결제까지 진출한 국내 유일의 종합 PG사,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언택뿐만 아니라 이제 컨택으로도 괜찮아요, 좋아요. 요거는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거라서 요즘 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 그리고 요거는 예전 자료에서 상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돼 있죠. 그래서 휴대폰 결제 PG 담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라든가 휴대폰 결제 PG 독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가맹점 확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 가맹점 확대만 있으면은 제가 안 갖고 왔을 텐데 오프라인 가맹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휴대폰 결제 거래 규모 추이 및 전망입니다. 전체 휴대폰 결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게 우상향 늘어나는 게 보이죠? 네. 올해 갑자기 늘어났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날이 가맹점 성격의 거래액을 이게 중요한 건데요.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디지털은 요만큼이고요. 실물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게 또 제가 오늘 갖고 온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언택트 위주의 거래, 온라인 거래 쪽으로 그로스가 됐다면 제가 이걸 안 갖고 왔을 텐데 이제 컨택 시대가 또 곧 펼쳐지니까요. 물론 당장 펼쳐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회사는 이 디지털뿐만 아니라 실물 쪽 가맹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는 커머스, 이커머스 쪽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커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날의 연결 기준, 영업 실적 추이 전망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이었고요. 올해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그 예정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굉장히 10% 정도 되겠죠? 예. 한 9%? 예, 9%. 예. 그래서 최근에는 EPS 추정치를 내놓은 회사가 없어요. 예전 자료만 보자면 매출액은 연간 한 16% 정도 성장할 것 같고요. 이익은 EPS는 32%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가 지금 요 정도 지금 가격대에 있거든요. 근데 단안의 온오프라인 성장을 고려를 하자면 중간 가격보다 훨씬 더 위인 최고 퍼 17 정도는 줘도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퍼 17을 줬을 때는 현재가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하고 많이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팍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조정을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